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두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두. 안녕하십니까, 차나두 이시안입니다. 중고차를 사면 꼭 점검해야 되는 거, 그리고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남자분들 중에서도 그 오일만 잘 갈아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일만 잘 갈아주면 되는데 그 외에도 꼭 점검들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설명드리고 차량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중고차 사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이미 차를 타고 있는 분들도, 그리고 또 중고를 구매하셔서 몇 년 타고 있으신 분들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일단 여기 스파크가 한 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차나두 과장님 차량인데 영상 찍으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중고 차량을 구매하게 되시면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거는 누유, 이런 부분입니다. 엔진 쪽 룸을 한번 보면 새는 게 있는지 육안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리프트를 꼭 한번 띄워서 밑에 하부 쪽에 누유가 있는지 그런 거를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 누유가 두 단계가 있습니다. 미세 누유가 있고 누유가 있고 그냥 아예 없는 이런 게 있는데, 미세 누유는 만졌을 때 흘러나오는 정도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칼에 손을 딱 베었어요. 근데 정말 살짝 빼면 약간 빨갛고 그냥 이렇게 만졌을 때 묻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차로 치면 미세 누유입니다. 근데 많이 베었어, 내가 만지지 않아도 피가 올라오죠, 피부 위로.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 흘러내리고, 그런 게 누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세 누유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수리를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미세 누유가 있으면 언젠가는 누유로 가겠죠. 그래서 미리 예방 점검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미세 누유라고 해서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나중에 뭐 몇 달 지나서 막 철철 흘러내리고 이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차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고 내가 좀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미리 예방을 해서 수리를 하면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미세 누유 정도는 타다가 나중에 좀 누유가 심해졌을 때 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딱 차량을 구매하면 엔진 오일을 교환해 줘야 돼요.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저는 평균 7,000km로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이제 내가 차 관리 정말 열심히 하고 나는 오일을 빨리빨리 교체할 거야 하는 분들은 보통 5,000km, 그리고 내가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한다 이런 분들은 한 10,000km, 정말 장거리를 너무 많이 한다 한 15,000km까지 봐도 되는데, 보통 주행거리를 한 7,000km 평균을 잡습니다. 5,000km 정도로 잡아버리면 너무 좋겠죠. 근데 부담스럽기 때문에 5,000km는 잘 추천 안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7에서 8,000km 사이에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평소에 차량을 정말 많이 안 타요. 1년에 5,000km도 안 탑니다. 그런 분들은 키로수로 가지 마시고 그냥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갈아주십시오. 아까랑 비슷한 말씀인데, 내가 차 관리를 좀 잘해주겠다는 분들은 5,000km 갈듯이 6개월 만에 갈아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늦어도 1년 안에는 내가 5,000km를 운행 안 해도 7,000km를 운행 안 해도 엔진 오일을 한번 교환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엔진 오일이 하는 역할이, 이제 엔진이 있고 엔진실 안에서 피스톤 운동을 하는데 다 겉이 세요. 당연히 엔진 피스톤 하는 것도 세고, 근데 이게 윤활 작용을 하는 거죠, 마찰이 안 일어나게. 근데 이게 엔진 오일이 점성이 떨어지고 움직이다가 기스가 나고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엔진이 마모가 되고, 그럼 엔진에 무리를 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진 오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엔진 오일은 꼭 교환하셔라. 근데 중고차 사실 때 엔진 오일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이런 차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거는 믿지 마라. 왜 믿지 말라고 하냐면, 교환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이게 뭐 5,000km 탔는지 교환하고 6개월 7개월이 지났는지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를 딱 구매하실 때 엔진 오일을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라는 뭐 딜러의 말이나 아니면 개인 직거래할 때 전 차주의 말이나 걸러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내가 주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교환해서 6개월 뒤에 1년 뒤에 교환을 할 건지 5,000km 뒤에 7,000km 뒤에 교환을 할 건지 그 주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다시 한번 간다고 생각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엔진 오일 비싸다면 비싼데 차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까지도 하는 차들인데 차 가격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이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고 그 주기를 맞추는 그 관리부터가 차량 관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꼭 엔진 오일 교환해 주셔야 된다. 그럼 엔진 오일 말고도 오일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미션 오일이 있고 브레이크 오일 있고 디퍼런셜 오일, 대후 오일이라고 하죠. 그렇게 있는데,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교환 주기가 한 10만 킬로 됩니다. 12만, 13만 킬로의 중고차를 샀다. 그럼 이게 과연 그 전에 교환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센터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미션 오일 지금 상태가 괜찮은지 그걸 꼭 한번 체크를 하셔라. 그리고 내가 이미 타고 있으신 분들은 한 10만 킬로쯤에 미션 오일을 한번 교환해
교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은 보통 평균 교환 주기 2만 킬로 정도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 오일도 교환 주기를 정확하게 맞추면 좋겠죠. 근데 브레이크 오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브레이크가 안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내가 지금 브레이크를 적절한 시기에 밟았는데 내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의 중요성을 잘 생각하시고 브레이크 오일도 엔진 오일만큼 꼭 적으시거나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차량 관리 어플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엔진 오일 같은 거를 교환하면 언제 교환했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메모장 같은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 거기에 적어두시면 돼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교환을 몇만 킬로에 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다음에 교환할 때 핸드폰 메모장 보면 아, 내가 저번에 언제 교환했구나, 그럼 지금 언제 교환해야 되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디퍼런셜 오일, 대우 오일이라는 거를 교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국산 차들 그리고 뭐 이런 스파크 차는 전륜 구동입니다. 앞바퀴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차에는 디퍼런셜 오일이 안 들어가는데, 그럼 디퍼런셜 오일은 어떤 차에 있냐? 사륜 구동 또는 후륜 구동의 기반의 차량들, 외제차, 일반 국산 차에도 SUV, 사륜 구동 SUV, 사륜 구동 세단 이런 데 들어가기 때문에 내 차가 사륜 구동이다 또는 후륜 구동이다 하시는 분들은 디퍼런셜 오일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중고차는 특히 웬만하면 3년 이상 된 배터리를 끼고 있는 차가 많아요. 근데 배터리가 시동을 걸어주죠. 근데 이제 겨울 때는 방전이 잘 되잖아요. 차를 세워두고 이러면 배터리 교환이 오래됐으면, 그리고 배터리 전압이 약하다 보면 시동이 잘 안 걸리고 내가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시동을 못 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도 전압 체크를 잘 해주시고, 교환을 꼭 중고차 사실 때 한 번쯤은 해주시는 게 좋다. 한 3년에서 5년은 잘 쓴단 말이에요. 근데 배터리가 보통 한 10만 원 내외입니다. 차량마다 상이한데 평균 10만 원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년 5년을 잘 쓰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교체를 해놓으시면 가장 좋다. 그 배터리가 시동만 거는 게 아니라 이게 배터리 전압이 약하면 차가 꿀렁거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덜덜덜거리고 이게 미션이 이상한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보통 미션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전압 때문에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전압 체크하시고 관리를 잘 한번 해주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보통 몇만 킬로를 운행할 수 있고 언제 교체를 해야 될까? 이거 감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타이어 교환 주기를 4만 킬로 봅니다. 또는 연식으로는 한 3, 4년 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생산 연월이 있습니다. 322로 적혀 있죠. 15년도 32째 주에 생산된 타이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게 벌써 얼마나 오래된 타이어지? 이건 지금 교체를 해줘야 돼요. 딜러라 놈이 차를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숨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타이어를 교환해 줘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마모도예요. 마모도. 이렇게 홈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 중간에도 깊은 홈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타이어가 수명이 얼마나 남았다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봤을 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거는 몇 프로가 남았고 언제 교환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 마그네틱 D가 있죠. 마그네틱 D 밑에 이 조금의 칸이 있죠. 여기가 보통 4mm래요. 근데 타이어가 5mm 미만 남아있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때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끼워 볼게요. 밑에 부분이 그렇게 많이 돌출 안 돼 있으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쓰다 보면 이렇게 밑에 부분까지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교환 주기가 왔다. 타이어는 우리가 이제 도로에 타고 다니다 보면 마찰을 일으키면서 마모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명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제 사계절 타이어가 있고 스노우 타이어가 있고 뭐 여름용 타이어가 있고 이렇게 별도로 다 존재를 해요. 근데 차를 관리 잘 하시는 분들은 타이어를 다 따로 쓰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사계절 타이어를 많이 쓰십니다. 근데 내가 겨울 타이어를 꼽힌 차를 샀어요. 중고차로. 그걸 모르시고 그냥 계속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겨울용이 마찰이 큽니다. 그러니까 눈이나 빙판길에서 조심하라고, 좀 더 안전하라고 마찰이 큰 타이어가 겨울용 타이어예요. 근데 그걸 겨울용 타이어인지 모르고 여름에도 타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모가 빨리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용 타이어를 끼워 놓은 차를 사신 분들은 내 차가 겨울용 타이어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럼 이게 아깝더라도 이거는 잠깐 떼놓고 사계절용 또는 여름용 타이어를 별도로 구매해서 교환하면서 타십시오. 그게 오히려 이제 타이어 교환 주기가 더 길어지기도 하고 비용이 당장은 나가겠지만 더 좋은 관리 방법입니다. 그걸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차를 사면 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 뭐 나이링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 소모품이에요. 그거를 갈아놓고 판매하는 중고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정하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심해서 지금 당장 운행이 안 돼서 갈아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갈았다, 그런 차들은 100대 중에 한두 대 있을까 말까고, 대부분은 어차피 고객님이 구매하시게 되면 교환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 갈아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갈아놓게 되면 다 이 차량 가격의 비용 상승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갈아놓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브레이크 패드 나이링이 뭐 한 10%
10%, 20% 남았다. 그럼 이제 교환 주기가 다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때 한번 교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자동차 전면 유리가 있습니다. 이 전면 유리에 유막이라는 게 끼어요. 흔히 얘기해서 기름띠입니다. 기름띠. 근데 유막이 낀 차를 타다 보면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에서 막 습기도 차고 하죠. 비 많이 오는 날은. 안에 막 성에가 끼고. 그런데 와이퍼는 잘 드는 것 같은데 뭔가 뿌옇고 시꺼먼 게 겁나 안 보여요. 시커먼 게 좋네 안 보여. 그게 이제 다 유막 때문이거든요. 이유는 몰랐지만 이랬던 차 하시는 분들은 그게 다 유막 때문입니다. 유막이 왜 끼냐? 이 보시면 이 도로가 다 아스팔트죠. 그리고 우리가 타는 모든 차에서 매연이 나옵니다. 이 아스팔트나 매연은 기름, 찌꺼기 이런 걸 모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소의 과정에서 찌꺼기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그게 다 이 유리창에 쌓이는 겁니다. 도로에 달리고 앞에 차에 매연에서 나오는 기름이 쌓이고 그게 유리에 다 쌓이는 건데, 이게 여름철에 특히 장마철에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유막 제거를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유막 제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일 쉬운 방법은 쿠팡에서 유막 제거제 한 10,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냥 그거 사서 뿌린 다음에 돌려만 주면 돼요. 그리고 세차 한번 해주면 됩니다. 유막 제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세요. 이거 근데 정말 중요해요. 돈 10,000원이면 할 수 있는 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막 제거를 해서 유리창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름철에 정말 안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발수 코팅까지 해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돈 안 드는 중요한 꿀팁이니까 참고하셔서, 내 차가 이랬던 분들 오늘 당장 쿠팡에서 하나 구매해서 바로 유막 제거 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때까지 차량을 구매하셨을 때, 그리고 이미 타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차량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 관리라는 거는 운전 습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내가 평소에 가속을 많이 하고 급정거를 많이 한다, 이런 분들은 타이어부터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수명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본인의 운전 습관이 안 좋다,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관리를, 주기를 조금 더 빨리 잡으셔야 될 거고, 나는 운전을 아주 정석으로 하고 느긋하게 하고 급가속 급정거 잘 안 한다, 이런 분들은 타이어라든지 라이닝이라든지 평균 수명에 맞게 교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급가속 급정거 많이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가속 방지턱 같은 경우에 속도를 막 60km 70km 넘게 가속 방지턱 넘나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 차에 무리를 정말 많이 줍니다. 뭐 스프링부터 해서 하체 뭐 데미지도 올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타이어나 뭐 이런 거, 모든 거에다가 데미지를 주는 행동이에요. 내가 급가속 급정거 많이 하더라도 적어도 30-40km 느린 속도로 가속 방지턱을 넘어주고, 그렇게 운전 관리를 하고 운전 습관을 좀 바꾸고 하시면서 차량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